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남을 강타했습니다. 방역 속도가 확산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수와 고흥 해역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상괭이가 죽은 주요 원인으로 그물이 지목됐습니다. 49년 만에 극심한 가뭄에 전남도가 가뭄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에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설치되고 급수 차량이 추가 운영됩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이 숙면 효과가 탁월한 기능성 상추 흑하랑을 내놨습니다. 수면 효과 성분이 일반 상추보다 124배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H5형 AI 항원 검출 지역은 13일 기준 21곳까지 늘었는데요. 방역 속도가 확산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고병원성 AI가 전남 지역에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출된 H5형 AI 항원은 모두 21건, 나주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암과 무안이 4건, 한평이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이 추진되고 있는데 13일 기준 전남 지역 50개 가금 농가에서 218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살처분 방식은 환경 문제를 고려해 열 처리해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천만과 영산강, 서해안 주변이 겨울철새 이동 경로에 따라 오염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현재 고병원성 AI 확산세가 방역 속도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산강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AI 발생되는 이 정말 저희들이 그동안 유례없는 지금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들께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강하고 오염도가 6배 더 높습니다. 이미 전남 21곳이 오염된 만큼 이제 전남 어느 지역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도는 먼저 나주와 영암, 무안 등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소독 차량을 집중 배치한 상태입니다. 방역거리는 기존 10km에서 12km로 연장했고 5일 이상 조기 출하와 출하 후 재입식 기간을 21일까지로 늘렸습니다. AI 발생 이력이 없는 오리 농가들도 예방 차원에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암호까지 거창 오리떼가 좀 내려와 있고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12월 1일까지를 저희들 하여튼 특별한 기간으로 보고 저희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고병원성 AI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전남도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30%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웃는 돌고래라 알려진 멸종위기종 상괭이의 사체가 여수 해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수와 고흥 등 전남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 수는 지난해보다 3배 늘었는데요. 보호생물을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여수 돌산읍의 한 해안가입니다. 토종 돌고래 상괭이 한 마리 사체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해양환경인명구조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상괭이 사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해안가에서도 목격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잠시 줄어들다 올해 40마리로 집계되면서 지난해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상괭이 사체를 분석한 결과 폐사 원인으로는 혼액으로 인한 질식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수심이 낮은 연안 바다에 많은 양의 그물이 놓여 있다 보니 상괭이와 같은 돌고래들이 쉽게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에서는 상괭이와 같은 멸종 위기종을 지키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양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태라, 근데 아직 우리 지역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역에서나 정부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서 그 멸종위기종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생물에 영향을 끼치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국비를 투입해 체계적인 해양 생태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여수시 의회는 월호도와 개도 등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 대상 구역 토지나 인접 토지 등 용도 지역의 이용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해야 되고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방안, 어업권이나 양식어권, 그런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을 빨리 파악해서 저희 시에서 조례 제정과 함께 상괭이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1,000여 마리가 폐사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지난 2001년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모두 33곳이 지정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49년 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전남 지역 제한급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남도가 가뭄 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제한급수 지역인 완도 등 도서 지역 중심으로 대형 관정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비 41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섬 지역 중심으로 내년 1월부터 급수 차량을 추가 운영해 물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기업과 가정을 대상으로 물절약 운동을 펼친 결과 하루 물 사용량 6만 3천 톤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완도군이 공직자 한마음 행사를 취소하고 행사 비용을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해마다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각 부서와 읍면별로 한마음 행사를 가졌지만 올해는 가뭄 대책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배정된 예산은 생수 등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에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1% 수준으로 가뭄 극복을 위해 생활 속 물절약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전라남도 장경석 자연재난관리팀장 전화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자연재난과 관리팀장 장경석입니다. 네, 전남이 가뭄으로 인한 물보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도는 올해 누적 강수량 829mm로 평년 대비 61% 수준이며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기상청에서는 예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암댐, 수어댐, 평림댐, 장댐 등 4개소 광역상수원 저수율은 34.6%,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은 60개소는 평균 저수율은 47.7%입니다. 네, 이런 가뭄 상황 속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바로 물절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생활 속에서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시죠. 하루 20% 물 절약 시 1년이면 우리 지역 장댐 0.8개, 평림댐 5개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하루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 184.6리터에서 147.7리터로 20%를 줄이면 약 80만 명이 1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 0.5억 톤을 절약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첫째, 3, 4일치 빨랫감을 모아서 세탁하기, 둘째, 설거지통 사용하기, 셋째, 양변기 수조에 물병 넣기, 넷째, 양치컵 사용하기, 다섯째, 수도밸브 수압 낮추기, 여섯째, 샤워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기. 공장에서는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공장 정비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조정하고 있으며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들께서도 이 가뭄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도민들께 당부 말씀까지 전해주시죠. 도지사를 총본부장으로 하는 가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지난달 21일부터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하여 매주 가뭄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회의 시 가뭄 현황과 전망, 가뭄 극복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속된 강수량 부족과 저수일 저하로 상수원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까지 갈수기로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6가지 물 전략 행동 요령을 통해 물 사용량 2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가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가뭄 극복을 위한 생활 속 물 절약에 대해서 전남도 장경석 자연재난관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흔히 교육정책을 100년대계라고 부르죠.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학생이 직접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인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할 때 고등학교 2, 3학년에 적용할 예정이던 절대평가를 1학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9등급제로 나눠 상대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절대평가가 도입돼 일정 수준의 성취가 이뤄진다면 모든 학생이 A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이주호 장관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는 현재의 수능이 없을 거라는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고교 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계기로 사교육 중심인 우리나라 교육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100년대계를 제대로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숙면 효과가 있는 기능성 상추 흑하랑을 선보였습니다. 흑하랑 상추는 전남 농기원에서 8년 동안 연구한 품종으로 정신건강과 수면 효과가 있는 락토신 성분이 일반 상추에 비해 1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흑하랑 상추 전문 재배 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가 20곳이 참여해 상추 3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품종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도용이 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파급 효과로는 시장 규모가 현재는 16종에 15억 정도인데 30년까지 약 1,000억 정도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흑마기벽 붕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2주 연장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3차례 회의와 2번의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사고 조사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활동을 마무리한 뒤 보고서를 제작할 방침입니다. 전남경찰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진 보름 동안 운송방해 사건 4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거나 비조합원 차량의 출차를 방해하는 등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4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의 한 정유업체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방해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12일 하루 22개 시군에서 각각 2자릿수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등 2,7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시설 46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고 위중증 환자 14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